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보고 계신 그 야간 지수 보시면요. 미국이 나스닥하고 S&P가 2%, 1.8% 이제 시초가를 좀 갭 상승하면서 시작할 만한 그런 강한 시장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웃긴 게 있어요. 다우, 나스닥, S&P가 어젯밤에는 3% 정도의 급락이 나왔고요. 또 그 전날은 5% 정도는 말도 되지 않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한번 강하게 눌리고 난 뒤에 조정 이후에 지금 변동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도 사실 오늘 2%, 2.3%각 양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좀 의미 있는 거는 그동안 계속해서 외인들이 빠져나가다가 드디어 오늘 첫 수급이 오랜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폴더블 관련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주도하던 강한 그 종목 업종들이 지금 다시 한번 그 강한 폭락 조정 이후에 이번에도 그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해 나갈지는 오늘은 사실 그 기술적인 반등들이 전부 다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내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업종에 대한 공략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카카오스탁에 오랜만에 좀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좀 올렸습니다. 자, 엘컴텍이 오늘 수익 난 게 6.67%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네페스 2.87%, 그리고 신한지주 1%, 현대에너지솔루션 1.87, 그리고 SK네트워크스 3.18. 그 밖에도 오늘 그 매수한 종목이 ITM 반도체 그리고 KH바텍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좀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기계적으로 더 올라갈 거에 대한 매수하고 난 뒤에 더 많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짧게 짧게 치고 수익을 내는 확실한 자리만 잡자 이제 이런 마인드로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바닥을 돌리는 바닥에서 돌려질 때 만들어지는 그 박스 혹은 삼각 수렴 혹은 더블 바닥 뭐 이런 내용들을 돌파하는 매매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매매를 했던 거니까 같이 좀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엘컴텍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엘컴텍입니다. 엘컴텍은 뭐 금 관련주죠. 금값이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자, 상품 봤을 때 금값이 오늘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온스당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120선인데요. 120선에 터치하면 다시 오르고요. 다시 120선 맞으면 다시 오르고 다시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월봉을 봤을 때도 자, 이런 자리가 띄어지고 위로 올리고 난 뒤에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요. 이게 사실 기술적인 차트의 분석상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상관없습니다. 강하게 떨어지고 난 뒤에 첫 번째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자, 긴 양봉으로 돌파가 나오죠. 자, 이 긴 시간 동안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드디어 돌파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파동을 만들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자, 이런 모양을 우리가 돌파하는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나기 좀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요. 밑에서 돌려내는 과정을 내가 잡자.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 아래에서 더 이렇게 길게 횡보하거나 혹은 실망 매물로 인해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돌파하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하자.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금값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엘컴텍도 관련주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급등이 있었고 또 다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저점의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밑에서 다시 또
정리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고 또 아래에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급등락이 심해지고 있는데 제가 언제쯤 매매를 했냐라고 보았을 때 이제 어제 종가상 저는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5분 봉상을 보면은 잘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러면 5분 봉종으로 볼게요. 자,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하락을 하고 있다가, 자, 60일 이평선, 62평선, 15분 봉상, 62평선이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죠. 자,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자, 이번에 이 저항을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점이 형성되다가, 여기 맞으면은 여기처럼 똑같이 밑으로 떨어져야지 이 추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건데, 자, 그게 아니라, 여기가 돌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는 이제는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전의 고점들을 다시 치고 그 다음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터지면서 강하게 오늘 시초가에 매도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를 언제 샀냐면요. 사실은 매수한 자리가 자, 이 파란 박스를 돌파하기 직전인 이런 자리에서 종가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돌파하고 난 뒤에 매수를 하는 게 맞지만 그동안 보시면 뭐 3분봉을 보시면 더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3분봉을 보시면 어제 장 마지막에 굉장히 이 자리를 많이 두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두드리죠. 저는 이 종가 마지막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돌파하는 여기를 보면서 매수를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갭 상승을 시작해서 자 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매도 한번 하고요. 또 다시 한번 또 남은 반을 가지고 또 매도를 했습니다. 또 올라가지 못할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또 다시 3분 봉상 이 노란색 선인 20선을 지금 지켜주는 모양이 보이죠. 자, 이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 이 시간 이적에 깨진다면 다시 한번 옆으로 혹은 옆 밑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수익을 줄 때는 빨리 챙기는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6.67% 엘컴텍 수익이 났었고요. 네페스가 있습니다. 사실 네페스는 단기로 보기보다 중장기로 봐야 될 그런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입니다. 15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하게 달리는 말은 어때요? 강하게 달리는 말은 쭉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15분 봉상인데 제가 보는 관점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약간 깨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초록색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죠. 15분 봉상 60선을 지지받으며 올라가다가 아래로 깨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기간의 조정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고점이 계속 뭐 이런 자리 계속 만들어주죠. 여기 이제 윗골이 한번 터졌고요. 이 윗골이 터질 때는 또한 이야기할 게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5분 봉상. 자, 올라가다가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물론 이 밑으로 깨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지금 가격의 저항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돌파되지 않았을 때는 그 어디서 사든 다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니까 어때요? 돌파하니까 그동안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충분히 이제는 바닥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윗꼬리를 주면서 3월 3일자 오전에 종가상 여기서 마무리되었던 것들을 강하게 빵 터뜨리고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또 치고 떨어집니다. 자, 이런 꼭지들은 다시 밑에서 올라갈 때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는 그만큼 또 에너지와 돈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돌파가 나온 이 자리에서는 그 다음 저항이 될 만한 32,800원 정도 근처를
목표가로 잡고 한번 맞고 다시 눌렀다가 갈 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자,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한 자리고요. 그리고 이 고점을 기본적인 목표가로 삼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기다려 보았더니 이게 뚫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시장에서 그동안 달려왔던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친구는 장기로도 좀 더 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좀 들고 있었고요. 좀 이렇게 꺾이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길래 이런 음봉이 나오고 보이길래 자 여기서 이제 수익을 챙겨서 2% 수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장 막판에도 다시 한번 이전 또 고점을 다시 두드리러 올라갔죠. 이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렇게 또 두드려서 또 올려낼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을 만큼 네페스는 좀 강하다, 종목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더 자세히 보려면은 좀 며칠간의 어떤 그런 흐름을 같이 보고 싶다면은 반드시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매매한 것 중에 신한지주가 있었습니다. 자, 신한지주가 있기 전에 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롯데지주가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개파락이 나옵니다. 이 개파락이 나오고 자, 여기가 계속해서 저항이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이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강하게 긴 양봉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첫 번째 강하게 급등한 이 자리에서 한번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취했는데 불과 이제 1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돌려지죠. 돌려지고 난 뒤에 다시 또 올라가려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지금 돌려가는 어떤 과정이죠. 계속 떨어지지 않고 박스를 만들고 밑으로 떨어지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15분 봉상 이 노란색 선이 120선 이 자리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여기도 내려갈 때도 20선을 저항을 맞고 내려올 때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게 특정한 이평선의 지지와 특정한 이평선의 저항들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한 매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보시면은 돌파 매매에 속합니다. 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밑으로 떨어졌다기보다 자, 한번 올라갔다가 잠깐 숨 고르기를 한 거죠. 하고 난 뒤에 다시 더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보이길래 자, 매수를 진행한 거고요. 자, 3분봉이다 보니까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슈팅이 되었던 거는 충분히 가려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매수에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저항이 되었던 자리. 자, 이제 돌파가 나오죠. 선을 그으면 이런 자리입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자리가 되겠죠. 자, 여기 돌파하는 자리 사서 자, 여기 꼭지까지 3.6%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호가 위에 걸어놨는데 바로 밑에 호가에서 딱 찍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따라잡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 이상의 수익을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지 못했다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A 네트워크입니다. SK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스. 자, SK 네트워크스는 아까 보니까 그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주유소를 뭐 매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거는 뭐 뉴스를 봐야 알겠지만
장중에 이렇게 강하게 한참 동안 떨어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다시 돌려내는 구간. 자, 이런 구간은 이건 지금 보세요. 시가총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 돌려지는 자리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언제부터냐면 갭 하락하고 여기 떨어진 날짜가 2월 21일자죠. 자, 2월 21일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퉁퉁 치는 자리가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저는 이런 거를 좀 선호를 해요. 어느 정도 긴 이거 뭐죠? 어느 정도 긴 횡보가 나오고 바닥에 긴 횡보가 나오고 최소한 2, 3 바닥이 나와야 된다. 자, 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이 나왔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거는 자, 62평선, 그다음 122평선, 그다음에 222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죠. 보통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여기 두 이평선, 이 세 가지의 그 중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조금 더 시간을 두다가 이렇게 날아가면 더 많은 우리의 매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텐데, 자, 이거는 돌파하자마자 곧바로 날아갔어요. 저는 이게 시총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빨리 못 가겠다라는 생각에 돌파하고도 사실은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근데 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치는 모양이 보이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눌림목 주고 이제 한번 더 강하게 날아가려나 보다 해서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고, 강하게 오르는 거 봐서 이 나름대로의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취해서 수익을 챙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늘 이제 보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많은 수익을 냈던 ITM 반도체가 있는데요. 자, 오늘 ITM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매수한 자리가 이때였거든요. 자, 이때 매수해서 50% 정도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사실 이 밑에서 냈지만 실제로 많은 물량을 실은 자리는 바로 이게 돌파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한 50% 정도 수익권 내고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쌍봉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추세를 따라가다가 이 추세가 지금 현재는 꺾인 모양이죠. 자, 여기서 지금 꺾인 모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돌려내서 어떤 추세를 만들거나 할 때 사실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박스를 돌파한다든지 혹은 추세를 만들면서 지지가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여기서 더 꺾여서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예측하기는 조금 더 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봉을 이제 같이 보시면은 또 이런 모양이 보여요. 자, 쌍봉을 만들어내는 거는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좀 이렇게 눌려야지 그나마 좀 계속해서 상승의 모양을 보여지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죠. 게다가 고점상 이런 박스가 좀 눈에 띕니다. 그죠? 자, 밑에서 고점, 저점, 고점, 그리고 저점 여기서 잡아줘야 되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아래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지지했던 자리는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790원, 57,900원 혹은 58,000원 되는 자리가 지금은 저항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맞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분봉을 봤나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아래로 떨어지다가 56,3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계속해서 저항의 역할이 되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나름대로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위로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들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그동안 이렇게 많이 쳤던 자리죠. 그리고 이 자리는 오버슈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캔들은 잠깐 여기 있을 뿐이지 나머지 99%는 이 안에 있었죠. 그리고 이평선을 3분봉상이지만 물론 이거를 신뢰하기는 참 어렵지만, 자, 이 캔들의 위치도 중요한 게 보시면은 이게 222평선이에요. 220.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나? 파란색이 이렇게 파란색 이게 122평선. 그다음 62평선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약간 헤드앤숄더와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이죠? 자, 밑에서 한번 치고 다시 눌렀다가 치고 다시 눌렀다가 치고 자, 이런 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면서 돌파가 나오면 또 이 길이만큼 그 언저리만큼 이렇게 강한 올라갈 만한 에너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사실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돌파 매매 혹은 이런 역 헤드 앤 숄더 이런 내용들도 좀 우리가 좀 알면서 접근을 하면은 좀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KH 바텍이 너무 많은 하락이 나왔었어요. 보시면은 자, 여기도 박스를 만들면서 오래 가다가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만들어진 이런 수렴의 자리가 나왔어요. 삼각 수렴의 자리. 이런 삼각 수렴의 자리가 나왔고요. 자, 제가 매수한 자리는 자, 돌파 그리고 자, 이런 추세가 보이죠? 자,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고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쯤에서 제가 그 뭐죠?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수급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한번 여기서 22평선과 62평선 사이에 강하게 오르다가 62평선과 120평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서 강하게 팡 튀어오르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가능하겠구나 해서 자, 저점이 60선 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꽝 올릴 때 이런 자리에서 사실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이렇게 수익을 냈으면 좋겠지만 KH 바텍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폴더블 관련주고 이제 시작을 한 어떤 종목입니다. 결국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는 실적이 나는 그런 업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급등락이 강한 것 같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잠깐 머물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길게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수익을 챙기고요. 여기 깨지는 요 자리에서 수익을 챙기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좀 흔들리는 감이 있더라도 좀 스윙의 관점, 꾸준히 좀 한번 6개월 이상 들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저는 매매를 하는 편이었고요. 자, 오늘 분봉을 한번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좀 돌려내는 듯한 그런 모양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강하게 떨어졌다가 보시면 이 바닥을 여러 번 만들어주면서 돌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죠. 그래서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외국인 기관이 그동안 개인들만 샀던 이 자리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많은 매수가 진행이 들어와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많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바닥을 돌려서 이제 바닥을 돌려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자리에서 꼭 지나갈 만한 자리인 그 1%에서 많게는 3, 4%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적인 매물을 좀 해봤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음에도 이런 종목들을 볼 때마다 기계적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더 많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도 또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좀 공유를 같이 하는 게 개미로서 이 개미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매매한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나눠봤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